젊은 사람들의 췌장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췌장 관리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의 가장 주요 효능은 사실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거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주고 이 지방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죠. 또 식초의 두 번째 효능은 사실 이뇨작용이에요. 수분대사를 도와주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수독을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뇌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이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초 드시면은 이 머리가 더 맑아지고 브레인 포그 같은 것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약 먹지 마시고 식초물 드시면은 중성지방 내려주는 효과가 더 크죠. 또 이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인데요. 아세트산이죠.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가 몹시 피곤해가지고 만성 피로가 있어서 병원 가면은 뭐 부신증후군 이런 진단 받아오잖아요. 이게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으면 피로가 증가하거든요. 사실 부신피질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또 질환이 되기는 하는데 초기 염증이나 어떤 피로를 개선하는 데는 꼭 있어야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산이 그 호르몬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죠. 또 식초를 먹고 나면 속이 쓰리 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소화 효소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적당량 먹어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위를 튼튼하게도 만들어주죠. 또 식초는 살균 작용도 있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구내염을 예방해준다든지 장내의 유해균이 살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가 회 먹으러 가면은 초생강 나오잖아요. 생강이 매우니까 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식초도 또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단 말이죠. 생물 먹다 보면 이 식중독 걸리기 쉬우니까 꼭 초생강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죠. 혈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요. 속쓰림이 있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죠. 최대한 묽게 머그컵 한 잔에 뭐 얼음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타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진하게는 드시지 마십시오. 또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이 강하니까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은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식초는 주정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알코올을 그냥 발효시켜 가지고 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초산 외에는 아무 성분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과일이나 어떤 약초 같은 것을 술을 만들어서 다시 또 식초로 만들면 원재료의 유효 성분들이 전부 남아있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식초 드실 때는 꼭 천연 발효 식초 드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식초 음료는 사실 식초라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죠. 당분도 들어가고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식초라고 할 수 없죠.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도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강한 암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암 위험이 9배까지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흡연을 하면 췌장암이 또 증가한다고 하네요. 췌장암 환자의 3분의 1이 흡연자라고 합니다. 담배 꼭 끊으셔야 하고요. 비만해도 췌장암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췌장암의 발생 시점이 정상인보다 2에서 6년 정도 더 빨라진다고 하고요. 당뇨병 환자도 비당뇨인보다 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당뇨 관리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췌장에서 나오는 췌관과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 모여서 하나의 관이 됩니다. 그래서 12지장으로 통하죠. 담관이 막히면 췌관이 함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염이나 담낭염이 있을 때 췌장염이 더 악화될 수 있죠. 간, 담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도 술입니다. 보통 췌장암은 5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질병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췌장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췌장 관리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주요 전조 증상은 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닙니다. 췌장암이 3기 이상 진행이 되어야 심각한 등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등 통증만으로는 췌장암을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또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식욕이 감소한다든지 혈당이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이 되질 않죠. 또 변이 묽어진다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담관과 췌관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담관이 막혀버리면 황달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암 초기에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췌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일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췌장의 일을 증가시키는 것, 너무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같이 액상과당이 많이 풍부한 이런 음식들 드시면 좋지 않고요. 또 가공식품도 좋지 않습니다. 이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음식들이 모두 췌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더 이상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중독성 마약에 가깝다고 하죠. 왜냐하면 당분을 섭취하면 가공식품이 대부분 달잖아요.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증가하면 도파민 분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또 탄수화물 찾게 되고 또 더 단 음식, 액상과당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마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끊기가 힘듭니다. 또 췌장암을 부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알코올인데요. 술이죠. 위장관을 손상시키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알코올이잖아요. 술을 마시면 췌장 염증이 잘 생깁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도 굳어버리죠. 우리가 간염이 심해지면 간 경화가 오잖아요. 간이 딱딱해진단 말이죠. 췌장도 똑같이 딱딱해집니다. 경화가 온다 하면은 암으로 발전하기가 쉽죠. 또 붉은색 육류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육류는 췌장암의 발생률을 36%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많이 쓰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양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진지발리스균이라는 것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장관으로 들어와서 췌장으로 들어가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매운 성분이죠. 이게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진지발리스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마늘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죠. 위장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을 억제해 줍니다. 또 아르기닌 성분이 있어서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54%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췌장암 위험이 있으신 분들 마늘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금치도 좋은데요. 베타인과 루테올린 성분이 췌장의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브로콜리에 있는 아피제닌, 체리에 들어있는 페릴릴 알코올이 췌장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복령이라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뿌리에 자라는 균체죠. 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MMP 유전자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